병원비가 나갔습니다. 그들이 모아둔 $8,000 중 $2,000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민호 씨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수진 씨가 퇴원한 다음 날부터 민호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창고 일, 배달 일, 청소 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민호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당신, 손에 물집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약 바르고 쉬어야죠.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하지만 수진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그냥 한국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해봤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지만 소용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 밟히게 되어 있어요. 수진 씨는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대학생인 딸 지연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한 달에 한 번만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메이플타운 커뮤니티 페이지 봤어요. 다 알아요.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 씨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요.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연아, 우리 이제 한국 돌아갈까봐. 여기서는 수진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화면 너머로 손을 뻗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주방장 시험 3번 떨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 넘어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엄마가 그때 포기했으면 나중에 주방장도 못 됐을 거고 미국에도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우리 이제 돈도 없고 엄마는 돈으로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 마음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해요. 메뉴를 따라할 수는 있어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은 따라할 수 없어요. 지연의 말에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기서 알바 더 할게요. 그 돈 엄마한테 보낼게요. 그러니까 엄마,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제발요. 자랑스러운 엄마, 다시 보고 싶어요. 통화가 끝난 후 수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조금씩 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번 더 해봐요. 정말이에요, 당신? 네, 포기하면 안 되죠. 딸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음 날, 마가렛 할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 우리 교회에서 모금을 했어.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다 힘을 보탰어. 마가렛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5,000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는 거야. 넌 우리에게 그 이상을 줬잖아. 이걸로 새 시작을 해. 우린 널 믿어. 수진 씨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소식은 곧 퍼졌고 뜻밖에도 이웃 도시에 사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리버사이드 시티에 사는 한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수진 씨, 민호 씨, 저는 리버사이드 한인교회 김 목사입니다. 메이플타운 커뮤니티에서 당신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교인인데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임대료를 낮춰주기로 했어요.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와 민호 씨는 리버사이드 시티를 찾았습니다. 상가 건물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임대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자. 메뉴 상표 등록도 하고 레시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니퍼, 로레인, 그리고 단골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SNS 마케팅도 도와줄게요. 리버사이드는 메이플타운보다 큰 도시예요.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에 수진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여러분께 보답할게요. 한 달 동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칠을 도와주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식기를 기부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새 가게를 위한 그림을 또 그려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더 나은 맛을 위해 연구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 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맛. 그래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5월 말, 새 가게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스 키친, 새로운 시작.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에 감사하며. 6월 1일 아침 6시, 수진 씨는 새 가게의 주방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조리대, 새로 들여온 주방 기구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나도요.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민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하지만 9시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 제니퍼와 에밀리, 로레인, 그리고 메이플타운에서 차를 타고 온 단골 손님들까지. 우리가 첫 손님이 될 거야. 드디어 수진 씨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네. 사람들의 열기에 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된 30석이 10분 만에 가득 찼습니다. 밖에는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여보,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천천히 해요. 하나하나 정성껏. 우리 방식대로. 수진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방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맛을 살린 된장버터 스테이크, 떡볶이 소스를 응용한 스파이시 립, 그리고 인절미를 곁들인 스위트 와플. 첫 손님은 마가렛 할머니였습니다. 된장버터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문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하나님. 이게 무슨 맛이람. 수진, 이건 예전보다 더 맛있어. 정말요, 할머니? 진심이야. 넌 더 발전했어. 고통이 널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할머니의 말에 수진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70명이 넘는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었죠. 재료가 떨어져서 오후 3시에 잠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보, 급히 재료 더 사와야겠어요. 저녁 장사 못하겠어요. 민호 씨가 급히 차를 몰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는 가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대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기다릴게요. 사람들은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수진스 키친을 홍보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총 140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첫날 매출은 수진 씨 부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은 수진 씨가 민호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우리 딸도, 이웃들도 모두가 우릴 믿어줘서.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수진 씨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해냈어. 첫날부터 대박이야. 엄마, 진짜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할 수 있다고. 모녀는 화면을 마주보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한편, 메이플타운의 제이슨스 코리안 퓨전은 달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맛이 예전 수진 씨네랑 너무 달라. 재료를 아끼는 게 느껴져. 양도 적고, 가격은 더 비싼데 맛은 별로야. 제이슨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료의 질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처럼 서비스를 주는 일도 없었죠. 철저히 이익만 계산하는 장사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 왜 이래? 제이슨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처음에만 그래. 곧 적응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SNS에서 비교 리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스 키친 vs 제이슨스 코리안 퓨전, 승자는 당연히 수진스. 양심을 훔친 가게 vs 진심으로 요리하는 가게. 리버사이드까지 가도 수진스 키친이 100배 났습니다. 사람들은 차로 1시간을 달려서라도 수진스 키친을 찾았습니다. 메이플타운 주민들도 대부분 제이슨의 가게를 보이콧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이슨스 코리안 퓨전의 손님은 하루 평균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진스 키친은 날마다 만석이었습니다. 예약이 필수가 됐고 주말에는 2주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리버사이드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인 이민자 부부의 감동 스토리.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수진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더 나아져요. 손님들의 응원에 수진 씨는 더욱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진 씨 부부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적절히 저축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딸 학비도 보낼 수 있고 우리도 안정됐고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9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톰슨 씨였습니다. 민호 씨가 홀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톰슨 씨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민호, 수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로 오셨죠? 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 밖에서 잠깐만. 세 사람은 가게 밖벤치에 앉았습니다. 톰슨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슨이 조카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 임대료도 밀리고 곧 문 닫을 것 같아. 그래서요? 수진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조카 편만 들고 너희를 내쫓은 것.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지금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요?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톰슨 씨, 우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어요. 제 건강이 망가지고 남편이 손에 물집 잡히며 일하고 딸이 울면서 격려할 때 톰슨 씨는 조카분하고 우리가 만든 메뉴로 돈 벌 생각만 하고 계셨잖아요. 하지만은 없어요. 톰슨 씨가 진짜 미안하다면 그때 우리 사정할 때 들어주셨어야죠. 지금 조카분 가게 망한다고 찾아오는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서잖아요. 수진 씨의 말에 톰슨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제이슨한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레시피를 가르쳐준다든지
뭐라고요? 민호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레시피를 훔쳐가고도 모자라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요? 톰슨 씨, 정신이 있으세요? 제발, 조카가 빚을 많이 졌어. 가게라도 살려야. 그건 당신네 가족 문제예요.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민호, 제발. 톰슨 씨. 수진 씨가 톰슨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내쫓을 때 톰슨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업이 잘 됐으면 돈을 모았어야지라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조카분이 장사를 잘했으면 망하지 않았겠죠.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착한 사람들이잖아. 착하다고 해서 우리를 짓밟은 사람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저희도 배웠어요. 톰슨 씨 덕분에요. 선하게 살되 우리를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선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민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톰슨 씨, 돌아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톰슨 씨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리버사이드 지역 뉴스에 수진 씨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부당하게 가게를 빼앗긴 한인 부부, 정직함으로 다시 일어서다. 뉴스는 톰슨 씨와 제이슨의 비양심적 행태, 그리고 수진 씨 부부의 재기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죠. 정직과 성실이 이기는 세상, 이래야 합니다. 수진 씨 부부를 응원합니다. SNS에는 샵 수진스 키친 샵 정직한 승리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타 주에서 차를 몰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한 노부부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지만 결국은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수진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해 연말, 수진스 키친은 리버사이드 시티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부부는 통장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 무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수진과 민호에게,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정직하게 살면 결국 이긴다는 것.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겨냈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이제 딸도 곧 졸업하고 우리 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때가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셋이 함께 이 가게를 키워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가게를 돌아보았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죠? 네, 여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명했습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메이플타운의 제이슨스 코리안 퓨전은 그해 겨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훔친 것으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었으니까요. 반면 리버사이드 시티의 수진스 키친은 지금도 매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수진 씨와 민호 씨 부부를 보세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참 선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죠. 수진 씨가 마가렛 할머니에게, 제니퍼에게, 로레인에게 베풀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하다고 해서 만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짓밟으려는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는 사람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수진 씨가 톰슨 씨에게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건들면 절대 참지 않는 거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착하게 살되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우는 것.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훔쳐가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수진 씨 부부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빛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수진 씨와 민호 씨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DNA 속에 그 끈기와 근성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오늘 하루를 힘들게 보낸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수진 씨 부부를 응원했던 마가렛 할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강합니다.